전라남도 진도군 수품항. 고기잡이를 나가는 어부의 새벽은 늘 분주하다. 살이 통통하고 엷은 분홍빛을 띠는 꽃새우는 모든 고기를 유인하기에 좋은 미끼다. 새벽 물때를 맞춘 출어는 대개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에 시작된다.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진도바다는 간재미 조업 시기. 대부분의 고기가 그렇듯 간재미도 산란기인 이때가 1년 중 가장 맛이 좋다. 점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앞뒤로 4일 정도, 4, 5일 정도 한다고 보면 돼요. 그 이제 살이 때는 물심이 너무 시니까 조업을 못 해요. 물 속도가 빠를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이게 안 떨어져요. 깊은 바다 밑바닥을 유용하는 특징을 이용한 간재미 조업은 주로 바닥에 깔리는 준악을 이용한다. 준악을 놓은 지 1시간쯤 지나면 비로소 그물을 끌어올리는 양망. 드디어 잘생긴 간재미들이 줄줄이 물 밖으로 올라온다. 얼핏 보기에 가오리와 비슷하게 생긴 간재미는 홍어목 가오리과에 속하는 바닷 물고기. 알. 간재미 알이요. 수정된 알을 낳는 대부분의 어류들과 달리 간재미는 알이 든 주머니 난각을 낳는다. 간재미 암수는 대개 외형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이게 생식기 2개. 생식기가 2개 달린 것이 수컷이다. 서해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재미의 원래 이름은 홍어. 그 유명한 흑산도 홍어와 비슷한 이름 탓에 고기 이름에 얽힌 재미있는 사연들도 많다. 내가 동대문 시장을 갔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간재미인데 거기서는 홍어라고 팔더라고. 비슷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시장, 동대문 시장 그 아줌마하고 한 20년 전에 내가 서울서 살 때 그 말다툼 했다니까요. 왜 이거 간재미다. 그 아줌마는 홍어다. 진도 사람들이 간재미라 부르는 홍어와 오래전부터 흑산도에서 많이 잡아온 홍어는 그 이름이 어민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많아 지난 99년 한국어류학회에서는 흑산도 홍어의 이름을 참홍어로 정리했다. 상어와 같은 연골 어류이자 저서성 어류인 홍어는 잘 발달된 가슴 지느러미를 이용해 바다 밑바닥을 헤엄쳐 다닌다. 예로부터 동진화해와 서남해 어장의 전진기지로 이름난 흑산도 예리항. 홍어배들이 들어오는 이른 아침이면 이곳에서는 어김없이 홍어 경매가 벌어진다. 홍어 어장이 워낙 먼 곳에 있는 탓에 위판장에 올라온 홍어들은 거의 죽어 있다. 주둥이 부분이 뾰족한 마른 목걸로 사람의 얼굴을 닮은 참홍어는 꼬리 지느러미가 아래로 돌출돼 있는데 순놈은 꼬리 양쪽으로 2개의 생식기가 길게 늘어져 암놈과 구별된다. 저울에 달아가지고 8kg 이상은 1번, 7kg 이상은 2번, 6kg 때는 3번, 5kg 때는 4번, 또 4kg 때는 5번 그렇게 분류해서 경매해요. 배에서 내린 홍어들은 암수로 나누어서 다시 크기에 따라 위판된다. 가장 좋은 값을 받는 고기는 8kg 이상의 1번치. 한때 60만 원까지 거래되기도 했지만 올겨울 홍어 어획량이 늘어나면서 한 마리 평균 45만 원 선으로 거래되고 있다.
5마리. 자, 5마리. 아이야. 흑산도 홍어잡이배 영복호가 준학을 내린 곳은 항구에서 5시간 정도 떠나온 먼 바다다. 끝도 없이 펼쳐진 망망대해. 최근 들어 어군 탐지기 등 여러 기계들이 조업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홍어 조업은 예외다. 홍어는 바닥에 깔려 있는 고기라 어탐에 나오지를 않죠. 그럼 어떻게 준학 같은 거 이렇게 내리고 그러세요? 아니, 이게 수년간들 해가지고 경험으로 하는 거죠. 경험으로 이건. 흑산 바다의 홍어가 가장 맛이 좋을 때는 한겨울. 한 번 출하하면 최소한 4, 5일 동안 이어지는 조업 탓에 영복호 선원들은 밤낮이 따로 없다. 홍어잡이에 사용되는 어구는 미끼 없는 준학. 칠자형 바늘이 거꾸로 달려있는 준학을 사방에 10cm 간격으로 깔아두면 바닥으로 다니는 홍어는 바늘 한 곳만 닿아도 걸려들게 되는데 한 번 출조 시 깔게 되는 준학은 대략 20만 개 정도다. 짙은 어둠을 뚫고 그물에 올라오는 홍어 한 마리. 흑산도 인근 해역은 수심 80m 이상으로 깊고 뻘이 많아 홍어의 산란장으로 최적지. 그러나 이런 황금어장도 점점 황폐화돼가고 40척이 넘던 홍어배가 지난 97년에는 단 한 척으로 줄어들었다. 다행히 신안군의 지원으로 올겨울 흑산 앞바다에는 10척의 홍어배가 조업 중이지만 백선장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가고 싶은 자리를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저 중국 어선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저인망들 때문에 우리가 가고 싶은 자리를 마음대로 가지를 못해요 지금. 이것들이 와가지고 부표를 쳐버리거든요. 준학을 놔놓고서 육지에 가 있으면 항상 불안해 있는 거죠. 고기는 오늘 못 잡으면 뭐 다음에 잡으면 되는데 어구가 없으면은 다음에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들의 걱정은 어구 손실뿐 아니라 그나마 준학에 걸려 올라오는 홍어들의 크기가 점점 작아져 간다는 것. 이는 녀석들의 생식 방법과 관련이 깊다. 뱃속에가 양쪽이가 이런 거 들어있다고요. 양쪽으로요? 네, 양쪽으로. 이게 할 때는 이거 나면은 이 끄트머리가 저기 같은 게 이제 그 실처럼 끈적끈적한 저기 액이 있다고요. 그것을 이제 머시기다 바다 밑에다가 이제 포짝을 짓게 딱 붙여서 이제 이놈이 못 떨어지게.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가 벌어져 가지고 이제 새끼가 나와서 이제 크는 거지. 홍어과 어류들은 산란 시 모두 알을 낳는 난생 어종. 알주머니 안에서 충분히 성숙한 새끼가 난각을 뚫고 나오는 방식으로 번식한다. 이른 아침 밤새 계속된 조업으로 몸은 피곤하지만 준학에 걸려오는 1번치 홍어를 보면 피곤은 오간데 없이 흥이 난다. 특이하게도 이제 삭혀서 먹습니다. 발효라고 하기는 힘들고 숙성이라고 해야 되는데 숙성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유리 단백질이나 그러한 것들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기능이 어떤지를 일단은 살펴보았는데 숙성이 되면서 항암 효과라든지 그리고 항균 효과는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임현수 교수팀에 따르면 숙성된 홍어의 뇌와 표피에는 항균 효과가 있고 특히 살보다는 내장이 항고혈압, 항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홍어의 효능은 200년 전부터 알려져 왔는데 정약전의 자선어보에는 뱀에 물린 자리에 홍어 껍질을 붙이면 잘 낫는다고 나와 있다. 또한 배앓이 증세가 있는 사람은 홍어국을 먹으면 뱃속에 더러운 것이 제거되고 숙취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영산강 뱃길이 끊어진 지 오래지만 나주 영산포에는 지금도 홍어 음식점들이 모여 있다. 홍어 요리의 고향답게 이곳에는 가게마다 선조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숙성의 노하우들이 있는데 대개 25도를 유지해서 보름 정도 홍어를 삭히면 최고의 맛이 나온다. 뭐 발효된 지 얼마나 된 겁니까? 이 정도면? 이것이 한 6일? 6일째. 이쪽에는 지금 발효가 돼 있는 상황. 이거는 내일 모레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무태 올라오고도 보름은 지나야 참맛을 낸다는 남도 별미 홍어. 외지 사람들은 그 강한 향과 맛에 혀를 내두를 정도지만 그러나 흑산 주민들에게 홍어는 어릴 때부터 먹어왔던 친숙하고 흔했던 고기로 기억되고 있다. 그때는 홍어값이 없지요. 쌌지요. 옛날에는 우리 알기 우리 조금 있으면 어렸을 때만 해도 돛담배로 홍어하고 상어 같은 거 고기를 잡으면은 냉장고도 없고 그러니까 이 홍어가 잡으면 날짜 가면 간 대로 삭혀져 가지고 막 아금치가 콕콕 썩고 아금치가 막 넣어가지고 코가 수룩수룩할 정도로. 코끝이 실룩거릴 정도로 삭혀서 먹는 게 남도 홍어의 제맛. 그러나 삭히는 모든 부위가 똑같은 맛을 내는 것은 아니다. 잃고 이 날개 삼 꼬리가 제일 신맛이 있답니다. 그리고 삭히면 제일 톡 쏘는 맛이 먼저 일코하고 이 날개하고 상코리 이 아감치 요런 아감치하고 제일 먼저 삭혀져요. 삭혀지고 맛도 네, 있고. 맛도 있고.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남도의 잔치상에는 빠지지 않고 올랐다는 흑산 홍어의 향과 맛은 남도 사람들의 삶 속에 녹아있는 고향의 맛이다. 지금 자선어보의 바다 흑산도에는 남도 최고의 진미 흑산 홍어가 있다.